이렇게 우러러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그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또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눈물이 나와버리는데 울지 말고 얘기를 해. 농담입니다. 네, 그 저에게는 이제 뭐 컴플렉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한 4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소위 이제 자본 조달이 안 되는 거죠. 중학교 이후로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이제 벌어서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조금 다소 운동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데 하다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3년 만에 졸업 못하고 한 번 유학을 해서 4년 만에 졸업을 했던 그런 건강을 잃어버려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것에서 현실 도피적인 어떤 생각도 해봤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카톨릭에 입문했는데 신부가 돼버릴까? 신부님이? 뭐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제 위에 누나가 너는 그건 현실 도피다. 체력이 강하고 남을 건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 수도자가 돼야지 네가 약하다고 가면 되느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위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집사람이 저에게 있어서 사회가 바라보는 같은 레벨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윗 레벨이었습니다. 윗 레벨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윗 레벨이 아닌데 사회가 보기에는 우리 장모님 이걸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를 죽어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이 이제 거기에서 있었는데 다행히 이 돌아가신 장인 영감께서 뭐 다 소용없다. 둘이가 좋아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용인을 해 주셔가지고 어려움이 결과적인 건 좋은 겁니다. 결과적인 잘 됐는데 그런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증권회사의 경영 이제 창업해서 이후의 경영인데 경영은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브랜드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미래에셋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처음부터 알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면서라면 좋았지만 굉장히 그것보다 더 어려운 창업의 과정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5명만 거느리고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든 경영을 하든 나는 무지 존경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신뢰, 운용의 신뢰, 또 폴라이어텍 A 바른 어떤 그런 서비스, 어떤 그런 레코드 신뢰 믿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믿어야 고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근데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조금 1등 한다고, 조금 성장했다고 등한해버리면 금세 따라잡고 금세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시 퀄리티를 가지고 유지하고 항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 있게 저를 옥죄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스트레스는 아닌데 그런 거. 그래서 여쭤보시는 그 4가지 어려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융 인재상이 어떤지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것을 조언해주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성실한 실천을 가장 큰 덕목으로 내세웁니다. 그 문장 속에는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대학생들 그러면 전문성 그리고 그 전문성의 깊이를 채우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과서적인 공부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뭐 인턴십을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선후배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지적인 어떤 거는 충만을 위한 어떤 성실한 실천, 대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실함 속에 좀 더 제가 어떤 신문에 한눈은 뜨고 한눈은 감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냐? 지금 이 눈은 한쪽 눈은 현실을 보지만 나머지 한눈 이 감은 눈은 먼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우리 기업도 비전이 중요하듯이 우리 학생들도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현실 위주의 어떤 그런 선택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 경영의 목표는 이익 추구에 있지만 기업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의 존재의 의미는 사회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존재의 의미는 사회에 함께 가는 것이요. 경영의 목표는 수익 추구에 있다. 이렇게 저는 풀이를 합니다. 그러듯이 성실한 실천이라고 하는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 가지 것으로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나만. 투자다. 저축이 아닌 투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마이너스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건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아니다. 그렇다면 액티브와 패시브, 아주 공격적인 것과 위험한 것과 아주 패시브 보수 안정적인 것, 이 사이를 놓고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라 이거죠. 내가 다소 위험하지만 원금을 마이너스 나는 걸 감수하고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까먹으면 안 된다. 속된 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방법론은 100% 적립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모든 자산을 향해서 적립식의 컨셉을 가지고 재테크의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쓸 목적을 확실히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초기 구성을 했으면 훨씬 더 인내가 생기고요. 여유로움이 생기니 돈의 용도, 돈이 쓸 어떤 그런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했으면 쓰겠다. 그 부분을 향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많은 그 상품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많은 그 경영의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면 그 경영이 실패다. 이렇게 명심하고 하고 있는 경영자로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저희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셔서 굉장히 다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금융업종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 성실함 속의 실천, 그 말이 정말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투자와 돈을 모으는 것과 저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최현만 부회장님처럼 그런 멋진 남자가 되고 CEO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한번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릴레이 런치를 통해 최현만 부회장과 점심을 먹으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